네, 가을이 되면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성들과 20, 30대 젊은 층까지 탈모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탈모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이신 윤춘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탈모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탈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서 이제 탈모가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계절과도 연관이 있나 봐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발은 두 가지 모발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장기 모발과 빠지는 휴지기 모발 두 가지가 있는데 1년 중에 성장기 모발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가 9월, 10월입니다. 따라서 가을철이 되면은 모발이 더 많이 빠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면은 호르몬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면은 일조량이 줄잖아요. 예. 일조량이 줄게 되면은 탈모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고 따라서 머리가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여름에 우리가 자외선이랑 온도에 의해서 손상받은 두피랑 모발이 6, 7, 8월에 빠지는 게 아니라 9월, 10월에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가을에 더 많이 빠지는 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 생기게 중에 됩니다. 좀 헷갈린 게 예. 일조량이 줄면서 탈모의 원인인 남성 호르몬이 준다고 하셨죠? 일조량이 줄면은 남성 네. 호르몬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성 많아지는 호르몬에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환절기에 그렇다면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를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스로 진단해서 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이제 가을이 빠지니까 질환적 탈모와의 차이점은 정상적으로 빠지는 건 100% 돌아옵니다. 네. 질환적 탈모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기 시작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일단 받아보셔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일단 빠지는 개수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50개 내지 60개 정도가 빠지는데 그거 이상 빠지는 게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가 지속이 되면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의 굵기입니다. 머리를 감거나 스타일링을 할 때 머리 볼륨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거나 가늘어진 느낌이 있을 때도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늘어져서도 그렇고, 근데 원래가 좀 가느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가는 상태로 탈모가 없이 쭉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늘고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예. 사람이 있듯이 가는 사람도 있고 굵은 사람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알려면은 50% 이상 진행이 돼야 이제 탈모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유전적으로 탈모의 아버지나 형제가 있거나 네. 그런 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건강 검진 하듯이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탈모란 게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통 이제 여기 왔었는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 젊은 층들 20, 30대나 특히 또 여성분들한테 이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런 게 생긴 이유가 또 있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 환자 중에 중고등학생도 있고 여자 환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는 사춘기가 빨라진 거에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라는 건 호르몬에 의해 생기는 건데 호르몬에 노출되는 나이가 빨라져서 첫 번째는 이제 좀 빨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20, 있고요. 30대가 아니고 1, 20대군요. 예, 10대, 20대도 많이 빠집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로는 탈모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힘들거나 사회생활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빠지는데 요새는 조기부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예. 그다음에 식습관도 서구식 당분이나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탈모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식습관의 변화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환경 오염 같은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어린 사람들이나 여자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줘서 조기에 빠지고 여자들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음식은 아까 좀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좀 이제 그런 정크푸드나 네, 그렇죠. 패스트푸드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단거나 기름질 기름기 많은 거. 것들, 예. 맛있는 것들이 대부분. 네. 네, 사실 머리가 빠지면 바로 병원부터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던가 아니면 좀 알려져 있는 민간요법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잘못된 민간요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죠.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받아보면 치료가 아니라 진단부터 받아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뭔가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끔 이렇게 왕소금이로 두피를 문지르면 탈모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왕소금에 미네랄이 많고 미네랄이 어떤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바른다고 스며드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왕소금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의 손상이나 모발에 손상을 줘서 알러지가 생긴 거나 머리가 더 빠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끔 머리를 밀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빡빡 밀면 네, 빡빡 더 나을까 밀면은 싶어서. 머리가 더 많아지거나 뻣뻣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근데 실제로 모발의 두께라는 거는 모근, 이렇게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다고 더 많아지거나 더 두꺼워지는 건 아닙니다. 괜히 뭐 사회에 불만 있냐라는 얘기만 듣게 되기 예. 때문에 절대 밀거나 그럴 필요는 그거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제 좀 잘못된 건가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수염은 근데 생각입니다. 왜 밀면은 더 생기잖아요. 그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신 아, 거고 그래요? 이유가 모발이라는 게 윗뚝은 좀 가늘고 아랫뚝은 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면은 굵어지긴 하나요? 굵어질 수 있나요? 굵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날 땐 짧으니까 약간 거칠거칠해가 굵은 착시 현상이 생기는 아, 그래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민간요법 중에 좀 궁금한 게 예. 뭐 이제 그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반신욕을 할 때 예. 머리에 이제 그 커버를 씌우고 그럼 이제 열이 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약을 바르고 그렇죠. 그 상태로 한 2, 30분을 있으면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듣는데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게 네. 일단은 저는 피부과 의사니까 바를 때는 그렇게 도포를 해주거나 랩을 씌워주거나 어떤 네. 뭘 커버해주면은 이렇게 흡수가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의 효과를 더 증가시키게 쓰는 건 맞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반신욕을 하면은 열기가 많아지고 열 자체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름철에 자외선과 온도에서 손상이 받는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네. 반신욕 자체가 신부열이 올라가면서 두피나 모근에 더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은 잘못된 아닙니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분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꼭 자, 얘기해 그리고 주십시오. 그 탈모가 이제 아까도 이제 이경희 앵커가 얘기했지만 혼자서 이제 그 보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병도 조기 예방을 해야 나중에 문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예.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탈모가 진행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없어지는데 네. 작아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치료를 하면 거의 100% 완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탈모에 의심이 되면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탈모가 있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탈모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일단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는 먹는 약이 있고 여자는 먹는 약이 없고 성별에 따라 다른 거. 예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단에 따라서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인지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인 거고 머리가 자꾸 빠지는 휴지기 탈모인지 아니면은 머리가 빠지면서 가늘어지는 남성 여성형 탈모인지 또 다음에는 정수리가 빠지는지 헤어라인이 빠지는지 그다음에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는지 적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정수리가 빠진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은 프로페셔널 먹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고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걸 바르시면 되는 거고 메조세라피라는 영양 치료 같은 걸 받으시면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반대로 예. 헤어라인 쪽이 M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헤어라인 쪽이 빠지면은 별로 효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 그래요? 경우에는 그냥 먹는 약으로 유지를 좀 해주면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먹는 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남성 호르몬 억제제인 프로페시아네 약 근데 같은 그게 거를 또 이제 부작용이 있단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데 네. 두피에 가는 것과 전립선에 가는 것만 억제하는 거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아, 그러면 그게 않습니다. 장기 복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예, 원래는 예. 요 약 자체가 예전엔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썼던 겁니다. 약이라는 게 우연히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10년, 20년 먹었더니 머리가 나는 걸 발견하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모 치료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참 난처한데 바르는 거나 아니면 특히 영양치료나 메조세라피라는 주사치료 말고는 효과가 없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조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빠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검은 콩을 갈아 마셔라. 예, 그런 맞습니다. 걸 먹으면 뭐 이제 뭐 모발도 튼튼하게 변하고 뭐 이런 예. 말을 들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일리는 검정콩이나 이제 검정깨 같은데 이제 네. 폴리페놀이라던가 항산화제 같은 게 좀 많아서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탈모라는 거는 유전자와 나이와 어떤 스트레스나 호르몬에 의해 생기는 거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안에 검정콩을 우리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가마니를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 시중에 두피 전용 그리고 탈모 전용 샴푸 제품들 많이 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제품들로 일시로 예. 사다가 쓰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비싸거든요, 또. 네. 근데 또 효과가 있는 이거 건가요? 있는가 없는가 참. 일단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FDA 공인받은 효과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제품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모보다는 어떤 이제 모발의 볼륨을 조금 증가시켜주는 도움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발라서는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이라는 게 실제로 두피에 있는 게 아니라 두피 안 4에서 6mm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라서 그게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하거나 그런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은 2, 3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걸 써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부터 첫 단추가 맞아요. 마지막 단추가 맞으니까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검은콩이나 뭐 샴푸나 그 효과는 좀 극미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한데 네. 효과가 원인적인 치료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원인적인 치료를 내버려두고 부수적인 하는 거는 좀 아깝죠. 네. 현명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끝으로 한 질문 드리죠. 그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 평소에 그렇다면 뭐 맨날 치료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쵸. 주의해야 될 음식도 있을 테고 또 신경 쓰여서 먹어야 될 음식이나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끝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잘하면 굉장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의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피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발도 그때가 재생이 되는 타임인데 그때 안 자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기 전에 좀 머리를 감아주고 자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감는데 다들 세수는 하면서 이렇게 머리 감는 건 아침에 감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야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를 감고 자야 어느 정도 재생이 더 빨라지는 부분이 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가르마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뭐 모발식을 하다 보면은 가르마 탄 쪽이 머리가 더 많이 벌어져서 더 많이 심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한쪽의 가르마를 2대8 가르마나 한쪽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살짝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머리카락에 여자들 같은 경우 머리를 이렇게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헤어라인 쪽이 머리가 당겨져서 당겨지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예. 묶은 머리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머리도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적으로는 술, 담배 외중에 술은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담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담배는 직접적으로도 두피나 모발에 손상을 주지만은 아무래도 혈액 안에 있는 산소 공급을 줄여서 모근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예. 탈모가 있는 분들이 이번에 금연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단 말이 맞는군요. 예, 정말 도움이 안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적인 거로는 보통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니까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항산화 식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검정콩이나 검정깨를 먹으면 조금 도움을 받긴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그거에 보조적으로. 보조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윤춘식 원장과 함께 탈모에 관련돼서